지금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불법 체포 구금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이제 주광식 선생, 주동식 선생 젊은 날에 이제 아마 학생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 호남 분일 겁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주동식 씨가 쓴 글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젊은 날 운동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분이죠.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단 침입합니다. 불법으로 침입한 대통령 관저에 불법으로 여러분들 경찰관들이 침입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들이 의해 체포됐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이 무너진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들을 사병처럼 부린 것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야당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건은 민주당의 내란인 겁니다. 민주당의 난인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가 그냥 직시합니다. 민주당이 일으킨, 민주당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53개 의석을 지역구에서만 도둑질한 겁니다. 국정을 여러분 마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산 이후에 민주당의 여러분들 평소 끄나부리 때 있는 인맥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른도 건의도 찾기 힘든 나라입니다. 어른이나 건의가 없는 나라는 사회통합과 국가 정체성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 겁니다. 나라가 모래알처럼 여러분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분들 많은 비용이 들지만 왕정을 왜 유지합니까?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런 유별나게 행동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나가서 공화국 하나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사회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 게 강제력 없이는 어떤 가치도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 권력에 유지되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치적 권위를 아슬아슬하게 대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라에는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개처럼 끌려가는 시절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분들 법적에 합법적 절차 없이 저렇게 처벌을 감수해야 되면은 개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만일 우리 집 여러분들 문을 열어 제끼고 수사관들이 들어닥쳐 가지고 네가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니를 끌고 가야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하겠냐 이야기죠. 문 하나를 두고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고 국가 권력이 개인을 전혀 보호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세금을 왜 내야 되냐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주동식 선생이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개처럼 끌려가는 시절이 왔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해간 공수처 등의 배후 세력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좌파 언론, 대한민국 헌정 파괴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들입니다. 이들의 배후에 북한과 중국이 있다는 혐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정부재 상태를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안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붕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공직 직책명을 부여받은 최상목이 이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최상목은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동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청과 대토청 경호청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최상목이 여러분들 유혈 충돌을 막은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유혈 충돌을 막아서 자진 출두한 겁니다. 최상목이 국가 수행단 대행의 역할을 다하려면 공수처와 경찰
법원의 수사권 행사와 영장 발부의 불법성을 엄정히 따져 그런 불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경호처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어야 됐습니다. 최상목은 비겁하게 경호처에 손발을 묶은 것입니다. 원로도 없고 원로들도 다 이런 자기 이속에 따라서 몸을 사리고 이게 최상목이 하는 꼬라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 대통령 체포는 전 세계 대한민국은 법도 질서도 없다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긴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불법에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법은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뼈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